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43포인트, 0.95% 상승한 2176.1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3% 내린 748.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국민연금의 KRX 300 벤치마크 채택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늦어지자 기관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1% 가까운 낙폭이 보여줬는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 오늘 흐린 날씨만큼이나 제약 바이오 섹터 다소 굳은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자료와 그리고 관련 하드디스크들을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한국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상장 요건을 완화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특혜가 사실인지 그리고 이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삼성의 경영승계와 관련되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답이다. 다비드가 답이다.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배웠어요. 아, 정말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를 또 하실 줄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첫 방송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지난 예전 시즌에는 했지만 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각오랄까요? 어떤 기분으로 임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금요일 또 특별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의 뭐 종목이 좀 좋은 성과를 좀 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을 좀 같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필 또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시장에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뉴스들과 그다음에 좀 변동폭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계좌에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뭐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는 것도 맞겠지만은 좀 그 원치 않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신경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악질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게 이제 계좌를 상승시키는데 뭐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있으시다고 하면은 오늘 뭐 주저 말고 문자 보내시고요. 뭐 전화 상담하면서 좀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코스피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한번 살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좀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어떤 쪽에서 이제 뭐 중국의 훈풍을 좀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좀 좋게 마감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뭐 오늘은 코스피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번 주 혹은 뭐 시황 방송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시장이 잘 가는 거는 좋죠. 하지만 이제 종목들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지금 중소형주 쪽에 좀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의미 있는 반등 구간, 그다음에 이제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지수 자체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딱딱딱딱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가 나와야 되는 점에서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점 잡고 들어 올리고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이제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맞춤식 기사를 내기 좀 마련이고 지금은 딱히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만한 이유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고 코스피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코스피가 지난번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도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모습세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 다음 저항대에 뭐 2190포인트라던가 기술적인 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의 뭐 코스닥 조정은 크게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과 이제 섹터군들이 있죠. 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테스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IT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의 반등보다 이제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난 2019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IT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수급들도 좀 개선이 됐고요. 비록 이제 그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지고 내려왔던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흐름이 좀 괜찮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쪽의 상승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중소형 반도체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소형한 것들이 또 코스닥에도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 그죠. 대부분의 네. 이제 종목들은 그쪽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뭐 코스피 네네. 같은 경우는 뭐 IT 반도체가 뭐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대장들이 그렇게 이제 좀 편중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코스피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에 보여줬던 그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같이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코스닥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장에 한번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달면서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닥이 양봉을 보이면은 이제 노래를 부를 기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점심시간 때가 지나가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좀 짜증나는 그런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그 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결렬 이후에 좀 많이 기분이 상했는지 우리는 이제 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뱉고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이제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고 지난번에 한번 그 매를 맞았었던 경협주들도 급락을 또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때가 이제 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경협주들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없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시장에서 경협주들이 15%, 20%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수를 좀 왜곡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 이제 경협주와 상관없는 종목들을 거의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내려가고 거기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뉴스가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제약 섹터의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IT 섹터의 종목들이라던가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을 같이 좀 끌고 내려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의 흐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똑같은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경협주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제약주가 끌고 가는 이런 장세가 다음날 나오고 시장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하루 만에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관리가 조금 나와준 만큼 뭐 지난번에 비슷한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경협주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눈여겨봤었던 혹은 전 찍어놨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밀리고 의미 없이 거래량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 지금은 사실 시장에 기대어서 매매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뭐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뭐 지난번 코스피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과 재료주들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핵심 이슈들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반짝했었던 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뭐 이제 미세먼지의 뭐 새로운 정책주들도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일정주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개별 종목들 재료주에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딱히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검찰이 3개월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좀 하고 싶진 않은데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번에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좀 애태우게 만들었었고 맞아요. 거래 정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셨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뭐 그때 이후로 뭐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요즘엔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다른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왼수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네이처셀이라던가 좀 주요 종목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분위기를 약간 좀 흐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중소형 제약주들도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좀 조정일 보여주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뭐 이제 네이처셀 사건을 통해서 제약바이오들이 뭐 이제 한번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 그 당시를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 뭐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혹은 이번에 암호화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다른 제약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지난주에는 제약주 투자에 대한 말씀도 좀 언급을 드렸었고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이러한 그 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거는 아직은 뭐 제약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특징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그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제약 섹터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약 바이오주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매수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걱정은 덜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빅텍이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이 네. 우리는 이런 도둑 같은 협상 안 할 거야 라고 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맞습니다. 네.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네. 그런 좀 멘트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요즘에는 뭐 경협주들이 빠지고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방산주들의 흐름들이 또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빅텍이라는 종목을 또 어쩔 수 없이 뭐 특징주로 이제 가지고 네. 왔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빅텍이 이제 급등을 하면은 저는 특징주로 갖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좀 자제를 네. 하세요라고 좀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빅텍이 특징주가 되었을 때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가 좀 흐려진다고 하면은 빅텍이라는 종목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보통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오늘 뭐 장중에 순발력 있게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그 전문가를 하고 그동안에 막 그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상담과 고민 내용들을 좀 들어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빅텍이라는 종목 지금 방산주를 관심 있게 보는 구간은 아마 이제 지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이제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정상적인 궤도를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개파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급격히 이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산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방산주들이 부각을 받고
방산주들한테 이제 수급이 쏠리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라는 종목 이런 거에 이제 좀 추격 매매를 한다던가 이미 올라간 종목에 좀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매매들보다는요. 이게 올라감으로써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 혹은 더 이제 저가의 매수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웬만하면 뭐 이제 순발력이 있으신 분들이 뭐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성으로만 보시고 뭐 지금 뭐 무리한 그런 추격 매매는 좀 주의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계속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성 파인텍 먼저 살펴볼게요. 매수일 3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후반에 좀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워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오면은 사세요. 일단 은봉을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 흐름이 괜찮거든요. 이제 좀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이제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뭐 그 AS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 이제 순환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 파인텍은 지금 위쪽으로 한번 올렸다가 이제 눌러주는 구간들 지지점을 위쪽에서 다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점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지점에서 미리 좀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갔을 때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리기에 좀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음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파락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양봉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흐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음봉의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제 오히려 좀 좋은 찬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뭐 위닉스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위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뭐 여전히 뭐 계속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간 다음에는 뭐 이제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은 이 대성 파인텍이 이제 텀이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률을 좀 뽑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더 밀려서 1,900원 아래까지 또 내려와서 만약에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AS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같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인데요. NX입니다. 매수일 3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8.30%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지난번에 이 종목은 빠르게 수익을 보고 또 분할 매도 전략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종목이 오늘은 좀 마지막 판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혹시라도 매도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축하드리지만 또 매도 네. 못하신 분들한테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좀 막 던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NX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했죠. 그 제약주들이 아직 좀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했고 음봉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 날 날아가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필 그 전날에 제가 또 히든스탁 그 방송에 나오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이 좀 원하는 만큼 그다음에 좀 많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바닥 돌파 패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저항대를 위쪽으로 다 그냥 씹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굉장히 좀 강력한 패턴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뭐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 버렸었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뭐 18%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 구간들이 되셨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의 거래량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오늘 조정이 음봉이 나왔어요.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음봉 조정이 나오는 이때의 거래량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상대적인 껌딱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지금 하락률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고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NX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지만은 연기금의 수급을 동반한 묵직한 기관계 물량들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바닥권에서 만들어놨던 차트 패턴이라던가 혹은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주봉상의 돌파 패턴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지금 최고의 타이밍은 놓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준선은 뭐 그냥 깔끔하게 뭐 한 1,500선 정도만 좀 잡아 놓으시고요. 혹은 이제 NX라는 종목이 저는 이제 음봉인데 오늘 또 이슈가 다 소진이 대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조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급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매수 쪽으로도 충분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NX로 이번 주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새로운 NX의 후속이 될 수 있는 더 강력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오늘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강력한 종목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스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시청해 주세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볼까요? 애청자입니다. 라고도 왔고요. 아구아구 내 마음 아파요. 라면서 왔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좀 궁금했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매수가 54,400원에 비중이 꽤 크네요. 70%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 0.8% 강보합권으로 44,2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요즘 약간 밀리면서 좀 올랐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54,400원이면 굉장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좀 고민이 네. 많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주식은 적어도 한 주 이상은 좀 계좌에 좀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서 근데 비중이 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뭐 개인의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뭐 언젠간 가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보는 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는 매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주식 시장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뭐 이제 뭐 테라주라든가 재료주들의 좀 활발한 움직임이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자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70%를 가져가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뭐 계좌 수익률에는 큰 욕심이 없어요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그냥 멀리 보시면서 연 단위로 2년, 3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시장 조정과 맞춰서 뭐 삼성전자도 같이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멘트가 좀 많이 갈렸어요. 그 뭐 외국에서도 좀 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는 이제 좀 수요가 좀 떨어지고 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던가 뭐 SK 최태원 그 회장의 좀 그 인터뷰라든가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좀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좀 그 멘트라던가 혹은 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뭐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번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 높이겠다 이런 멘트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상황보다는 더 그 상방으로 주가와 기대감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인 과제는
27,500원 이 언덕을 다시 넘어야 상승 추세를 밟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그거를 더 기대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가져가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변동폭이 큰 종목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42,000원 선까지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약간 그거는 시장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문자 기억을 하셨다가 42,000원 이탈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후 다시 상담을 요청을 좀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주식 시작할 때 삼성전자 5주 정말요? 사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5주, 제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데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초반이라서 제가 지금 고르기가 힘든데요. 이 하트 뿅뿅뿅이 눈에 보입니다. 불금에 수고 많으십니다. 에스모 매수가 6,971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언제 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에스모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5.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 아마 매수 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니까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잘 올라갈까요? 자율주행 언제 올라갈까요? 자율주행이 언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자율주행은 2018년도 상반기에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에스모도 많이 갔고요. 다른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 이슈가 좀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기대감이 한번 부풀러서 뭐 적어도 막 그 100% 이상의 막 상승률이 테마에 전반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테마를 뭐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사실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자율주행이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연초에 뭐 CES 2019라던가 거기서 이제 뭐 이런 멘트들이라던가 혹은 뭐 삼성전자의 뭐 투자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뭐 이쪽에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수소차 쪽이 지금 자율주행 차량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요즘에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당장은 뭐 아마케라던가 혹은 뭐 요즘에 뭐 IT의 반등이라던가 혹은 뭐 미세먼지 정책 이렇게 좀 먹거리가 너무나도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솔직히 좀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좀 그 차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보다 요즘에 뭐 그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뭐 더 미동이라던가 뭐 이제 한번 툭툭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은 에스모는 그 전에 이제 소외가 돼서 같은 그 클래스 안에서 같이 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봐도 저는 차트를 딱 보니까 처음으로 보이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건 무너지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패턴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 저점대까지 무너지고 여기서 여기가 아예 빠지고 거기서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지지가 나와야 되는 이 점에서 이탈이 나오다 버리니까 여기서 반등의 시도에 실패하고 여기서도 갖다 붙였는데 오히려 이제 누르는 자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지점을 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매도한다고 해서 계좌의 수익을 못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매도를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전화 상담 끊이지 않고 오고 있네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겼나 봐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요. 저희 그러면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살펴보시죠.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앵커님 하면서 하트 뿅뿅뿅 하고요.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85,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과 장단기로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호텔신라 여러 번 한번 이제 고민 상담해드린 적 있는데 전망이 좀 괜찮다. 최대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오늘도 아주 좋았네요. 5.3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주세요.
네, 호텔신라 그 온 문자를 보니까 앵커님 사심이 좀 담겨 아, 있는 맞아요. 그런 좀 종목 선택인 것 같은데요. 네, 호텔신라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8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막 좀 수익 구간들이 좀 그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호텔신라를 좀 뭐 지금 뭐 가져가고 보유하고 그다음에 뭐 비중 20% 이거에서는 뭐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트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단서들을 좀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제 뭐 카지노 쪽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장품주 혹은 면세점 이쪽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잘 붙는데 요즘 뭐 면세점 쪽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오늘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아모레지 이런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화장품 대장 쪽에서도 이제 강한 상승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방어율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발 관련된 모멘텀은 괜찮다. 그다음에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종목의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연기금에서 그 많은 대량 매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말부터 뭐 3월 초순 뭐 이때까지는 외인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강력하게 위쪽으로 좀 그 순매수를 넣어주는 뭐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트 의미를 보신다고 하면은 기존의 첫 번째 언덕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덕을 위쪽으로 뛰어넘었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돌파했다는 것은 거래량 동반을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투자 관점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먼저 넘어야 되는 선이 95,0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95,000원 선을 좀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앞자리가 바뀌면서 한 10만 원 선 이상권까지도 지금 목표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뭐 8만 원대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 뭐 재상담이라던가 뭐 손절가로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남전자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2,820원, 네. 100%입니다. 100%요. 아남전자 2,820원에 10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다비드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화끈하시네요, 시청자님. 네. 이 종목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확 갖다가 찍어버리셨어요? 마음에 든 게 아니고, 텔레비 보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 TV에서 추천주로 나왔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봐드릴게요. 근데 사실 시청자님 저는요, 어떤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온다 한들 저는 비중을 100% 실는 거는 별로 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은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을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은 그 아남전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됐는가, 뭐, 그렇네. 네, 딱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치고 올리려고 할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 뭐 음봉 조정은 크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아남전자가 이제 최근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남전자가 그쪽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종목이 요즘에 그 어떤 쪽에서 사나 봤더니 연기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 아래쪽에서도 뭐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는 수급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남전자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뭐 하만카돈 인수 이런 내용들,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한번 끼를 부리면서 그냥 확 올라가기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은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집중 투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가져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셨으면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저는 예. 이 종목 1차적으로는 3,050원대 목표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3,500원대까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한 2,600원대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비중이 많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아무리 이 종목이 기대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탈이 나오면은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2,600원 기억하신 다음에 거기 압박하거나 내려오면은 꼭 다시 상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하트 뿅뿅뿅 아까 계속 보이고요. 그다음에 앵커님 잘 보고 있습니다. 도 보이네요. 텔루스도 보이고 하나투어도 보입니다. 자,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매수가 20만 8,600원에 비중은 크십니다. 72%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3.5% 상승하면서 20만 7천 원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손실권에 계세요. 그래도 어제는 좀 많이 눌렸다가 오늘 또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네요.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전망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가격이 뭐 그렇게 큰 격차는 그 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위쪽에서 이제 좀 단가를 낮추신 건지 아니면은 뭐 한 방에 좀 화끈한 투자를 하시는 건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막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랑 이제 차트를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좀 그 업황 자체가 자동차 쪽에 너무 완성차 쪽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같이 뭐 부품을 지금 납품하고 뭐 그쪽에 있어서 같이 이제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막 그 개선이 됐다던가 혹은 뭐 이제 대단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 올리기보다는 시장도 많이 빠졌었고 그동안에 너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으니까 지금 그냥 사이클에 의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같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가져가기에 뭐 지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 이 종목을 지금 뭐 바닥에서 돌파도 안 나왔고 사실 그 주봉상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좀 저항대에 밀려서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막 이렇게 70%까지 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같은 구간대를 돌파하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탈이 나왔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도 이제 충분히 더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도 뭐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지금 아래쪽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뭐 19만 5천 원 선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그냥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이제 우량주니까 좀 건강할 것 같아 이런 관점들보다는 시장의 좀 이슈와 트렌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종목 볼까요? 테스도 보이고요. 제 동생이 문자를 보냈나 봐요. 언니 너무 예쁘세요 라면서 전문가님 러셀 2,300원에 매수를 했고요. 40%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러셀 오늘 0.24% 2,0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프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올라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2,300원이라고 하시면은 약간은 좀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러셀이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 이 낙폭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월 달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반등을 하고 그 IT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러셀도 이제 좀 같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코스피 시장이 움직였었던 그림이랑 뭐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질문을 하신 러셀이라는 차트.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왔던 시기도 비슷하고요. 지금 뭐 반등이 같이 나가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어제 그 IT 반도체 종목들 뭐 테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 전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좀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러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수급이 좀 그렇게 좀 좋은 수급이 아니거든요. 개인 물량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많이 꼬이고 기관 쪽에서는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장투의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번 칠 때 좀 변동성을 확 쳐주는 이 IT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얘도 이제 과거에 한 번 올라갔을 때 뭐 20% 이렇게 올라갔었던 흐름이 나오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인 매수세가 확 들어오고 확 끌어올리는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약간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한 2,4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요. 이 종목은 뭐 기준선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1,900원 선 여기가 뭐 대충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위쪽으로 2,400원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모비수. 네. 하고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예, 4,100원에요. 네. 50%에 장 물파이래가지고 이렇게 아, 많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비스 4,10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다비드 네. 전문가님 잘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 민속촌 앞에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또 섬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님, 네. 근데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모비스라는 종목은 어떤 이유로 이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요, 네. 드림랜드 투자라고요. 거기 이제 가입을 했는데, 네. 아, 그럼 새끼들이 그냥 자꾸 사라고 그래서 자꾸 또 판다 그랬더니 자꾸 물타기 해야지 그냥 많아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에 죽을 지경이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냥 물고만 들어있으니까. 아, 그게 잘못했네. 시청자님, 네, 제가 예. 모비스를 지금 이제 뭐 사실 제가 막 그 주요 관심 종목으로 보진 않았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모비스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또 매수가가 또 높고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네. 무슨 메리트를 느껴서 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예.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과거에 이제 사실 여기서 이 종목 자체가 2,5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 좀 약간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고 추세가 꺾여 내렸다고 한다면은 사실 네, 네. 그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찍은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날이 있었는데 여기서 추세의 그 지지대를 그냥 다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을 하기가 힘든 그런 구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같은 지점대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돌파를 하려고 해도 여기 밀려서 계속 밀리고 다시 한번 네. 저점대를 압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좀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고 네. 이제 좀 손실난 종목들을 이제 좀 메꿔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이스러우셔가지고 한 방에 매도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네. 이 종목은 뭐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서 조금씩은 좀 매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길게 가져가고 언젠간 가겠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좌는 또 언젠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좀 좋은 종목들도 많고 사실 뭐 하루 만에 막 20%, 15%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네, 너무 네.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종목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나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손절가. 손절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옛날에 진행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네. 손절가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난번 저점대가 2,760원이거든요. 네네. 2,760원대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아래쪽에 받아주는 구간이 없어요. 그 다음 매물대가 2,000원 초반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뭐 손절가는 크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뭐 주봉상에 좀 기술적인 지지를 좀 반등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이제 뭐 3,000원, 3,200원 선 요 이상권에서 이제 조금씩 좀 분할을 하시고요.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 2,600원 선 여기 이탈된다고 하면은 너무 좀 미련 갖지 마시고 비중을 좀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21일 날 주총을 하거든요. 주총을 하는데 네. 그 주총이 좀 낮이지 않을까요? 주총 끝나면? 아, 주총이 끝나면은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 종목에 기대를 될 수 있는 뭐 획기적인 좀 발표를 해준다던가 그런다고 하면은 뭐 네네.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사실 뭐 주주총회라는 게 뭐 종목들에 있어서 그렇게 막 그 대규모의 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기대는 하셔도 좋겠지만은 네네.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좀 큰 이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답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답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 네. 굉장히 오늘 또 바쁜 한 시간을 좀 네.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에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 다음 주에 이제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는데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큰 선물을 드렸던 것이 NX라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단기간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컨셉에 맞게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테마주의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가 넘어오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매달 시장에서 잘 가는 주인공들은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12월 달에는 이제 정책 수혜주, 1월 달에는 수소차, 2월 달에는 경협주, 3월 달에는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테마가 흘러가면서 먼저 준비하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미리 매수한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수익들을 많이 줬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뒤늦게 물려버리는 이런 지금 그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힌트 두 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불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추천을 안 하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츠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을 때 하츠라는 종목이 주인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NX라는 종목을 후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NX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이번에 뭐 그 미세먼지 쪽에 추경 예상 가격대까지 나와버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냐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멘트들이 계속적으로 그 수혜주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미세먼지 하면은 마스크 종목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 정책, 그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를 보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정부의 정책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한다면 단기간 안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이 종목을 제가 좀 테마로도 보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뭐 실적이 대박을 쳤다던가 이런 모습들도 같이 매력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종목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로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불타는 금요일인데 이 불타는 금요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수익과 좋은 종목을 가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다비드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성공 투자로 이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NX 후속 빠른 한방의 미세먼지 관련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꽤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